네,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 YK입니다. 요즘에 환율이 미쳤죠? 환율 얘기 좀 하고자 하는데 일단 볼까요? 환율 좀 보자.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일본하고 무역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하고 나서 환율이 지금 미쳐서 날뛰고 있어요. 오늘 1217.4원. 1200원 넘어가지고 큰일 났다.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를 무시하고 이러다가 1300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죠. 이게 1년으로 봐도 상당히 고점이고 5년으로 보면 이때도 높았네. 2016년 2월 이때 무슨 일이 있었지? 아무튼 이때도 높았어요. 최대로 볼까? 리먼 브라더스 문 닫고 막 이럴 때 이때 1400원 찍었던 거를 빼면은 그래도 꽤 높은 수치입니다. 어쨌든 1년간 보면은 최고점을 찍었죠. 이렇게 원달러 환율로 보면은 이게 원화 가치예요. 달러로 측정하는. 그럼 이러고 이렇게 변동이 없다가 훅 하고 또 으아 하고 이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막 나라가 망할 것이다, 불황이 올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도저히 제가 말을 듣다가 용납이 안 돼가지고 간단하게 하나마 녹화를 좀 하려고 원래 지금 구독자 이벤트 하고 있어가지고 방송을 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아니 말은 똑바로 해야지.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인과관계를 거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예를 들어 이런 건 있어요. 베네수엘라 같은 거 보면은 거기 달러 환율이 미친 듯이 올라가잖아요. 나라가 망하면은 환율이 올라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가 지금 그렇게 됐는데 베네수엘라의 돈으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지금.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망했어.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이 가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겠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망하면은 원화의 가치가 절하되니까 환율이 치솟는 건 맞는데 원달러 환율은 떨어지고 환율이 치솟는 건 맞는데요. 그렇다고 환율이 올라간다고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니에요. 나라가 망해서 환율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환율이 올라가서 나라가 망하진 않아요. 뭔 소리냐? 자국 화폐가 절하되면 그건 무조건 이득이거든요. 자국 화폐가 절하되면 물건을 수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짜증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 같은 소비자, 전 소비자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직구를 한다, 해외여행 간다 그러면은 상당히 손해긴 한데 또 수입하는 사람들은 이제 울상이기도 한데 근데 반대로 물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데 수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좋죠 이게. 경제 주체들 사이에 어떤 유불리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장기적으로는 수입을 덜 하게 되고 수출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리고 해외여행 가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100명 정도가 있는데 환율이 너무 높아서 한 20명 정도가 해외여행 포기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20명이 다 그 다음에 집에서 에어컨만 켜고 있는가? 아니죠.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못해도 한 10명 정도는 국내 여행으로 갑니다. 놀 사람은 노니까요. 그러면은 어쨌든 국내 어떤 내수 시장으로 보면은 10명의 새로운 여행자가 유입이 된 거잖아요. 해외여행으로 갈 사람이 국내로 오게 된 거니까 내수 시장에도 좋은 영향이 있고 제가 이게 망상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요. 실제로 자국 화폐가 절하되면은 경기가 좋아져요. 유로존 사태만 봐도 지금 유로존으로 합친 다음에 독일만 잘 나가잖아요. 독일이 그렇게 된 게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독일이 열심히 기술 개발하고 물건 잘 만들고 파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 유로화로 통합되기 전에는 독일 마르크는 되게 셌고 뭐 이탈리아 뭐 리라 뭐 이런 거는 그 가치가 낮았는데 그걸 하나로 퉁쳐버리니까 하나로 다 합쳐버리니까 독일 마르크의 가치가 절하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독일제 상품이 좀 싸졌어요. 그래서 많이 팔렸죠. 반면에 뭐 그리스나 이런 애들은 자기네 나라에서 만든 물건들이 비싸지고 뭐 이렇게 된 거죠. 뭐 물론 뭐 피그스라고 그 나라 뭐 국민성이 어떻고 막 걔네가 뭐 어쩌고 이런 얘기도 물론 요인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환율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보고요. 또 일본이 요 몇 년간 굉장히 호황이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일본이 그렇게 호황일 수 있었던 이유도 강력한 환율 조작 때문입니다. 아베노믹스라고 이제 화폐 막 찍어내가지고 양적 완화를 하면은 당연히 그 화폐 가치가 절하되니까 엔저가 되고 엔저 때문에 사실 일본 여행 많이 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주도 여행 갈 바에는 일본 여행 가는 게 더 저렴하니까 그래서 일본으로 많이 갔던 건데 또 일본산 정밀 부품들 상당히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으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었어요. 당장 오늘 미국이 그 중국 뭐 1달러당 뭐 7위안 뭐 무너지니까 야 니네 환율 조작국이다 해가지고 막
제재하겠다고 하잖아요. 그게 중국이 자국 화폐를 이제 절하시키니까 미국이 못 참겠다 이렇게 나와서 온 건데, 즉 자국 화폐를 절하시킨다는 게 굉장히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힘이 없어서 환율에 어떻게 뭐 힘을 뭐 압력을 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끌려다니는 형국이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뭐 일본이나 중국처럼 미국처럼 힘이 좀 있어가지고 환율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원화 가치를 낮추는 게 무조건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낮아진다고 불황이 오진 않아요. 지금 각국 힘 있는 나라들은 자국 화폐를 절하시키고 싶어서 안달인데, 왜 USD가 1200원 넘어간다고 불황이 와요? 경기가 안 좋은데 그렇게 되는 게 호재로 작동이 되겠죠. 대충 느낌 오시죠? 그래서 어떤 분이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지금 망했다, 우리나라 경제가 파탄이 났다, 그래서 코스피도 빠지고 원화 가치도 절하되고 달러가 막 미친듯이 비싸지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망했다라고 하면은 그 주장은 의견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인정할 수가 있는데, 환율이 급등하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불황이 올 것이다 라는 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비가 와서 땅이 젖을 수는 있어요. 비가 오면 땅이 젖겠죠. 근데 땅이 젖었다고 이제 곧 비가 올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거꾸로 하면은 얘기가 성립이 안 됩니다. 사실 경제라는 거는 굉장히 환이란 것도 복잡하고요. 주가도 굉장히 복잡한 얘기고, 무역수지, 뭐 경상수지 이런 거 되게 복잡한 얘기인데, 하나하나 놓고 봐도 복잡한데 걔네가 현실은 다 이렇게 함께 다 같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살펴볼 때 뭐 하나라도 좀 논리적으로 최대한 보려고 하는 면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USD 환율이 올라가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좀 그런 뉴스들이나 인터넷에서 말이 오가는 걸 보실 때 조금 더 논리적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잠깐 사족인데요. 끝나기 전에 잠깐만 사족 붙이자면은, 지금 N달러 환율을 보면은 이번 이슈 터지고 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죠. 0.0092였는데 지금은 0.0095 꽤 올라가고 있죠. 이게 왜 이러느냐, 미중 환율 전쟁, 엔화 환율하고 일본 증시도 동반 추락하고 있다. 여기 일본의 언론사인 니케이 신문에 따르면은 11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 영향으로 아시아 증시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위험자산 회피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원화는 위험자산이고 엔화는 안전자산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뭔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동아시아 쪽에 불확실성이 증가해서 원화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대부분 엔화가 올라요. 이쪽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다 안전자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뭐 이번에 주가 빠진 것도 저는 이런 요인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면이 있다는 거. 연일 내리막을 지속 중인 달러 대비 엔화 환율도 일본 증시에 하락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다 알아요. 저게 아베노믹스의 어떤 근간이 엔저거든요. 근데 엔화가 오르는 게 결코 일본한테 유리하지 않고 저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근데 뭐 아베가 이번에 그러니까 수출 뭐 규제한다, 화이트 리스트 제거한다 뭐 해가지고 불확실성을 키우는 게 결코 뭐 일본한테 별로 좋은 그런 게 없거든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환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유리하고, 환율만 보자면 일본한테 불리하고 우리한테 유리한데, 그렇다고 뭐 기분이 좋냐? 그건 아니고요. 코스피 빠지는 게 심상치 않기 때문에 다 같이 손 붙잡고 지옥불로 가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뭐 이건 뭐 그냥 사족이었습니다. 이런 면도 있다고요.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